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픽2 64회 기출문제풀이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5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이고요. 39번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화재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련된 국제협약이 1970년에 마련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간 논의와 공조가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재 환수에는 정부 간 대여나 기증 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기증을 통한 영구적 환수가 바람직하겠지만 나라마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이 서로 달라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39번 문제. 쉽지 않죠? 내용이 좀 어렵고 어려운 어휘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풀었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지금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39번 문제는 이 글이 아니죠. 이 인터뷰, 이 내용의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를 생각해보는, 유추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뭘지 그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데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많아요. 그쵸? 국외니까 국외라면 같은 말이 해외죠. 해외에 가 있는 문화재가 많아요. 자, 다시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시 본국으로 가져온다는 말과 같은 말은 환수하다예요. 환수하지 못하고 해외에 남아있는 문화재가 많아요. 라는 의미겠죠. 그 앞에. 자, 앞에 나온 거죠. 이 앞에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많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이 문화재들을 어떻게 다시 환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다른 문제를 생각하느라고 그 다음 문제를 놓치면 그럼 모든 문제를 다 읽게 되는 것이니까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4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다시 들으십시오.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화재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련된 국제협약이 1970년에 마련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간 논의와 공조가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재 환수에는 정부 간 대여나 기증 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기증을 통한 영구적 환수가 바람직하겠지만 나라마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이 서로 달라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40번 문제도 잘 풀어보셨나요? 40번은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앞에 여자가 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아까 들었지만 어휘를 좀 한번 볼까요? 어려운 어휘들이 좀 많아서 네, 어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출된 문화재가 이렇게 많아요. 유출됐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나가다라는 뜻이죠. 나갔어요. 여기에서는 국외, 해외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화재가 정말 많은데 이 문화재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환수할 수 있나요? 이러한 이것과 관련된 국제협약, 국가 간의 약속이죠. 계약이죠. 1970년에 마련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간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논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상의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결론을 내리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죠. 공조라는 것은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재 환수에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대여죠. 정부 간이라는 말과 국가 간이라는 말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여라는 것은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에요. 또 기증은 돈을 받지 않고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증하다, 물건이나 뭐 옷, 책 이런 것들을 기증하죠. 또는 기부하죠. 뭘 기부하나요? 기부는 보통 돈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재능을 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증, 대여나 기증 등의 방식이 있다고 해요. 자, 기증을 통한 영구적인 환수가 바람직해요. 좋은 방법이에요. 영구적이라는 말은 계속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거. 그런데 반면에 일시적인 환수도 있어요. 자, 영구적인 환수가 있는 반면 일시적인 환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영구적인 환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환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환수는 기증이 될 것이고요. 일시적인 환수는 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가 나오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나라마다 각국의 같은 말이에요. 법이 서로 달라요. 법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문화재의 영구적 환수가 뭐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같은 말이에요. 영구적 환수. 자, 이것이란 말은 이 앞에 나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영구적 환수고요. 여기 보기에도 영구적 환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은 1번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과 같이 푸는 방식으로 같은 말을, 같은 의미의 다르게 생긴 말을 찾으셔야 돼요. 듣기 문제에서 많은 수가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잘 찾아도 반 이상은 충분히 맞죠. 그럼 뭐 토픽 3급, 4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토픽 4급이 보이시나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그럼 4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